자리는 늘 떨려요. 정말. 2023년 1월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계획들 잘 세우셨나요? 예, 세우셨어요. 1월 하면 우리 새로운 다 시작의 달이죠. 그래서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설레이셨나요? 아니면 걱정이 앞섰나요? 설레었어요. 역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호스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유니스타즈는 시무식으로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열정 넘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지금 이 저녁 강의에도, 제가 저녁 강의를 지난번에도 섰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열정이 막 불타는 눈빛이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정보를 들으러 오셨죠? 네. 그리고 부업자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유사나를 부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으러 오신 만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신다면 아마 오늘부터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돈, 시간, 건강. 뭐 하나도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가장들은요, 어깨가 늘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는 돈 때문에 늘 힘든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돈이 너무 여유로워서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역시 늘 보면 바빠 죽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까지도 바빠서 못 온다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족들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밥상에서, 이 식탁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을 오롯이 먹고 계신가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가장들이나 우리 열심히 직업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들을 하시지만 그분들 역시도 한 달이 되면 또 힘들어져요. 우리 한 달 기다리죠. 한 달 월급 받으려고. 그리고 나의 시간도 조차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건강을 또 놓칠 수 없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상에 누워 있거나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력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돈, 시간, 건강 뭐 하나 놓치고 갈 부분이 없어요.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이에요. 이제는 지식보다도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빠른 정보력을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코로나가 많이 잠재되었다고 하지만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대면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적 침체는 여전해요. 그래서 경제 흐름의 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코로나에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더 현실 점검도 됐고 직격타가 아마 코로나 이 기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지지 않. 그리고 학원을 운영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학원에 올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풀타임의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보시잖아요.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고요. 풀타임으로, 그것도 근근히 그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 당기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죠. 지금 마트나 시장 몇 개 샀는데, 몇 개 마트에 우리 카트에 이렇게 담았는데 금액이 정말 손이 이렇게 떨려서 많이 이렇게 담지를 못하는 현실을 내가 느낄 거예요. 그리고 월세, 우리가 은행 이자 어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자동차도 거의 내게 아니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도요, 밤에는 라이더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낮에는 직장인인데 밤에는 대리운전. 대리운전도 굉장히 점점 없어진 거 아시죠? 예. 라이더도 어느 순간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라이더 일조차도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기사를 또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가 저희에게 주는 여파는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뭔가 미래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언제 이런 재앙이 또 찾아올지 몰라요. 나는 아니겠지. 너무 잘 되는 가게들 보세요. 주변의 상가들 보면은 본인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던 맛집조차도 점점점 상가들이 문을 닫는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주변의 상가들을 봐도요, 그냥 월세만 내세요라는 이런 현수막을 보게 되기도 해요. 저 자영업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전 예상하지 못했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정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잘 되는 키즈 카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점점 창업보다는 폐업이 더 많은 수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업, 사업 분야,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도 정말 어떠한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를 진짜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정말 귀를 쫑긋하게 열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이남 일녀의 막내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래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래도 여유롭게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욕심이 많기는 했어요. 그냥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저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때 부재는 늘 그립긴 했었어요.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저희 이남 일녀를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식들이나 우리 자녀들 예체능 한다고 하거나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을 보면 딱히 내가 투자하고 전공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그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해서 돈을 벌지? 저는 아이들도 좀 좋아하는 성향의 어린이집 교사가 돼야 되겠다. 굉장히 여자 직업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해보니 적성에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해요. 그러면서 시설장 자격증도 따고 아동미술 자격증도 따면서 내가 결혼해서 어린이집 하나 하면 걱정 없겠구나.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제가 다둥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에 여러 번 얘기해요. 다둥맘이라고 하면 셋 이상이에요. 제 기준은.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직을 하기에는 내 아이 케어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 다닐 당시에 10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시설자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경단녀로 집에 있는 동안 어린이집 현실도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다둥맘이라 아이를 많이 낳지만요. 어때요? 주변에 보면 지금 아이 거의 하나, 두 명이 거의 많죠? 그죠? 예. 근데 저출산도 문제가 될 만큼 육아 사업에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작은 어린이집이 점점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계획들을 다 이제 접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 아이를 키우니까 어때요? 부모 마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아이들에게 최고로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대학까지 키우는 비용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아이들이 이제 대학까지 키우려면 얼마까지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월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가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는요. 그냥 아끼면은 그냥 생활은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주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성가족부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영아 때는 그 통계학적으로 지금 한 70만 원대? 이때는 어때요? 들어가는 돈이? 먹는 거, 뭐 기저귀 값, 요 정도겠죠. 그리고 유아 되면은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사달라는 게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양육 비용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이가 네 발로 다닐 때 돈을 벌어야 돼. 그때 돈이 제일 많이 안 들어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월 평균 초, 중, 고 사교육비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그냥 기본적인 교육비만 봐도요. 1인당 3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이렇게 통계청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냥 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전처럼 그냥 학교만 다니고 밖에서 노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일찍 끝나면요. 어때요? 학원을 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막 맞이하고 있는 엄마가 요즘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학교가 또 일찍 끝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 학원 다녀야죠. 또 피아노 다녀야죠. 태권도 다녀야죠. 그리고 주말에는 수영 다녀야죠. 축구 해야죠. 영어 해야죠. 정말 많아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주변과 내 아이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걱정되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되면요. 이제 예체능부터 줄여져요. 그래서 예체능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아이는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냥 예체능은 전공이 아니고 취미가 되는 게 그게 현실인 거죠. 대학 등록금을 한번 볼게요. 대학 등록금은요. 저희가 국공립대를 가면 조금 저렴해요. 근데 내 맘처럼 되나요 또? 그게 아니죠. 사립대까지는 한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명이에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또 결혼은 했는데 아이들을 좀 계획을 미루시거나 저출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계획은 언제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인 아이들보다는 본인 일상생활에 사는 것도 급급하다 보니까 저출산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이 보세요. 되게 어떻게 예, 정말 돈다발에 이렇게 감겨져 있죠. 한 아이당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돈이에요. 다 돈. 그죠? 그러면 우리 일상적으로 가구 소득 구간별 자녀 양육비를 한번 보자고요. 거의 외벌이면 거의 300만 원, 380만 원. 그러면 나랑 뭐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이나 이것저것 다 떼면 평범하게 그냥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입을 가져간다고 우리 예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가시나요? 이렇게 벌어 오시나요? 네. 아니죠. 벌써 눈빛이 막 지금 뭐 너무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게요. 그냥 평범하게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4억. 그럼 2명이면요. 한 8억이 넘어요. 진짜 딱 준비되셨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2 플러스 2예요. 4명이에요. 그러니 4억만 따져도 어때요? 16억이에요. 근데 저는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저 때는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오롯이
자영업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저의 자녀를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학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면서 정말 잠이 안 올 만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한 거와는 다르게 다른 일을 했죠. 자격증을 따는 그 시간,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10년을 일했어도 다시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현실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요, 작은 어린이집들은 점점점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 원장님들도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명감에, 내지는 본인의 자가의 건물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았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월급 원장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자격증만 많이 따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고, 장사를 뭔가 잘 되는 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키즈 카페를 오픈하게 돼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땅히 딱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악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방방이 있었거든요. 방방 아시죠? 예, 방방 아시면 좀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방이 있었는데도 너무 잘 됐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돈은 너무 많이 벌고 싶어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막 아이들 때문에 제가 뭘 못하고, 아이들에게 예체능은 학원은 가지 말아야 되고 카드값에 걱정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그런 돈이 있었지만 좀 더 윤택하고 아이들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싶어서 저는 가게를 속전속결 제가 차리게 됩니다. 정말 잘 됐어요. 제 예상에 맞게 저희 동네에 제가 선점으로 이런 키즈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엄마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키즈 카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면 생일 파티로 2시간에 한 번씩 생일 파티로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때 이미 유사나를 만나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유사나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먹는 소비자형 사업자였던 거예요. 그냥 200포인트를 따박따박 그냥 잘 먹어요. 잘 먹긴 하는데 저의 마음은 이 트램폴린에서 뛰는 사람처럼 막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막 왔다 갔다, 막 기분이 좀 좋으면 조금 전하고, 아니면 저의 삶에 안주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유사나를 전하고 뭐 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확한 포스가 찍히면요 되게 뿌듯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자영업의 현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한 달, 2달, 3달이 지나고 포스에서 찍히는 그 매출 뒤에 월세,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를 다 빼고 나니 저한테는 너무나도 작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그리고 제가 잘 되면 어때요? 어딘가 또 생겨요. 그래서 사다리차 소리가 나도 저는 또 어디 키즈카페 생기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세요. 커피숍이 잘 되면 우후죽순 커피숍이 막 있죠. 치킨집이 잘 되면 그냥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을 해요. 이게 노동 수입인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돌아가면 집에 가도 내일, 제가 그 오너들은 좀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 좀 더 많이 제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없는 시간은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반을 열심히 달려오니 저의 피로와 이 건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즈 카페를 정리해야 되겠다. 1년 반 내가 나로부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집에 가도 내일, 가게 와도 내일, 정말 유산화를 오롯이 전할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해요. 유산화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저랑 같이 시작했던 스폰서님들과 지금의 형제 라인 분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나는 내 시간도 없이 이 노동 수입에 쪄들어 있을 동안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열심히 이 유산화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와 삶이 다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죠.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노동 시간이었죠. 가게 오픈을 10시에서 그 밤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이 8시간 이렇게 자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또 집에 가면 할 일이 많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운동은 사치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 저의 이 너무 힘듦에 지쳐서 유산화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결단을 1년 반 만에 제가 자영업을 정리를 해요. 주변에 반대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저의 자영업은 너무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엄마가 여기 사업자 분들로 지금도 인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반대가 누구였냐면 신랑이었어요. 이 정도의 포스에 매출이 찍히는데 이거를 왜 포기를 하냐.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한다고 하니 정말 반대했던 사람이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이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저의 결단으로 1년 반 딱 노동 수입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죠. 누구나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는 일상을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 기회를 잡으러 오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오롯이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지 잘 정말 보셔야 돼요. 물통 수입, 노동 수입,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 수입 이런 말 아셨나요? 책 많이 읽으셨나 보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은 늘 부모님을 보고 자라죠.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잘 되는 가게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또 많이 따서 많이 따야지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물통 수입과 파이프라인 수입이 있었어? 저는 원래부터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건물을 상속을 받거나 정말 금수저들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아니면 내가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음반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인쇄소득을 받지 않는 한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유산화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의 흐름이 정말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일할 때만 수입이 발생이 돼서 제가 자영업을 해서 더 뼈저리게 느껴요. 가게 문을 닫잖아요. 포스는 정확하게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에서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이런 수입이 있대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었던 거라는 걸 제가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현재 노동 수익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스템 수입을 지금 뭔가를 찾아내셨다라면 아주 진짜 행운이 있으신 거예요. 행운. 그러면 물통 사업 중에서도요.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개인 사업자들도 이 노동 수입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수입은요. 말 그대로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권리 수입 안에서 건물주 계신가요? 예.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예. 아무도 보니까 아니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뭐라고 해요? 아유, 다단계. 말 좋게 풀어놓은 거 아니야? 다단계. 그죠? 너무 강한 선입견으로 우리는 다단계라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미 전문가들이 귀를 열으셔야 돼요. 오늘 정보를
들으러 온 만큼 이 정보 이게 팔랑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보 흡수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고요.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래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꼭 친한 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 유산아 들어봤어? 언니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봤어? 우리가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낼 거면 어디 가서 상담하세요? 영어 학원에 가서 상담해야 되고, 이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어요. 그럼 미술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옆집 엄마한테 그 미술 학원이 어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입을, 귀를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엘빈 토플러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한다고 성공할까요? 이제 유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그냥 옷을 하나 사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이제 대면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아이들 이유식조차도, 그리고 배추 역시도 산지 직송 다 손가락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자체가 바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소비자가 곧 판매자예요. 그리고 점포가 없는 형태입니다. 제가 점포 하나 하려고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직장인들 물어보면요. 직장 다니고 싶으신 분들이 열이면 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은퇴 후 뭐 하고 싶으세요? 조기 희망퇴직하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싶대요. 저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려면요,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예쁜 옷가게, 예쁜 카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초기 비용이 얼마 될까요? 프랜차이즈도 제가 주변에서 저의 지인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돈 벌었다라고 하는 분보다는요, 얼른 누군가가 빨리 생기면 이거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진입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이 없겠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관리비, 광고비를 줄였습니다. 내가 그냥 모델이 되는 거예요. 유산화를 먹었더니 예뻐지고, 유산화를 먹었더니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예요. 저희 인터넷에서 쇼핑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회원 가입을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왜 하죠? 적립금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옷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회원으로 특별히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죠? 너무나 우리가 친숙하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시간이 지나 그룹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팀으로 일하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영업도 저 혼자 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다니고 오롯이 전문직 다 자기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팀으로 했을 때는요. 시간을 한번 보세요. 혼자 일했을 때와 100명이 일했을 때 40년을 4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유산화 안에서는요. 팀워크, 네트워크로 하니까 100명이 뭐예요? 무한 깊이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비즈니스예요. 얼마나 이 자유로운지 자영업이나 직장인들은 아마 직장인들 여기 계신 분 있으시면 창밖만 봐도 저는 이렇게 자영업 할 때 비가 오나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 따라 내 기분도 좀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나가고 싶어요. 창밖만 보면. 근데 어때요? 나갈 수가 없죠. 유산화만큼 더운 여름엔요. 우리 그 카페가 다 비즈니스예요. 차 안이 비즈니스, 집이 비즈니스, 재택근무. 언제 어디서나 정말 손가락 하나로 오늘도 오면서 아침에 주말에 미팅했던 해독을 하시겠다는 그 가족 세 분을요. 오면서 주문을 하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얼마의 매출이 올라왔구나.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트렌드. 제가 우리 자영업을 했을 때
열악한 예전 어렸을 때 그 방방에서 어때요? 이제는 누가 방방 가요? 트램폴린. 아이들이 또 그걸 넘어서 생일 파티도 누가 집에서 해요? 키즈 카페에서 하죠. 그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90년대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컴퓨터 산업, 지금은 헬스, 웰니스 산업,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흐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말 헬스, 웰빙 뭐 이런 말 익숙하죠?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삶,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에서 우리는 기술 산업, 그리고 지금은 11조가 넘는 규모의 헬스, 웰니스 산업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신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왜냐하면 커지고 있거든요. 120세를 살아가고 있죠. 고령화 시대. 그런데 우리가 안 늙을 사람은 없어요. 한 살 또 23년 하니까 한 살씩 다 드셨죠. 그런데 또 만으로 또 해준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늙을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이 웰니스 산업과 헬스에 관심을 가지면요, 정말 노화가 천천히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다이아몬드님들, 스타님들을 보시면요, 제 나이로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피부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우리가 웰니스 산업의 그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게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보면요, 1위가 영양제예요. 50%가 넘어요. 생활용품들 많이 주변에서 우리가 권유받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매출은요, 영양제가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이 20%, 2위죠.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미 미국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가 이렇게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변에 보세요.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들 더 많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1인 기업. 그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가 오늘 똑똑하게 고르는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아는 언니가, 주변의 지인분이 빨리 해야 돼, 선점해야 돼, 이 회사 지금 들어와야 돼,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기준이 있거든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정되는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정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가 정말 저 얘기가 다 사실일까? 근데 저 자리에 나는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은 팩트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뭘 알아보러 오셨죠? 어느 회사에 오신 거예요? 네, 유사나입니다. 제가 선택한 회사 유사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나는요, 이름이 그리스어로 진정한,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이더라고요. 처음에 유사나 하는 걸 잘 이렇게 뜻과 함께 전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검색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사나는 일반 기업가의 이윤이 아닌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으로부터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너무 다르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뭐가 중요할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나는요, 역사가 우리 그러죠. 네트워크 마케팅 10년 이상은 돼야 되는 회사가 안전한 회사야, 탄탄한 회사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사나의 회사는요, 1974년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요, 걸 연구소로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단 시약, 무슨 병이에요? 진단 시약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 개런티만 해도 이미 부와 명예를 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를 1992년
설립을 하셨죠. 그리고 산업이부 메디컬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회사가 모방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력 이런 걸 절대 모방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유산화 코리아는 언제 우리 코리아에 들어왔죠? 2003년에 들어왔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렇게 유산화를 전하러 가는 자리에서 유산화를 정말 만났다라는 건 건강복도 있으신 거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 돈복이 정말 있으시네요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2003년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5월 달에는 폭풍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려질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중요한가요? 그냥 주변에서 보면 농장이 있고요. 역사가 오래됐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 비닐하우스 여기에서 이렇게 캔 것도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술력으로 어떠한 제조 설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건강기능식품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부 의학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로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보세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이었어요. 10년 이상 성장한 회사 고르는 기준에 있었죠. 30년이 된 회사입니다. 무너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 유산화는요, 상속이 돼요. 저희 아이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회사예요. 그런데 한국철수하고 없어진다라면 얼마나 내가 이 회사를 믿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30주년 기념이에요. 탄탄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 세계 24개국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 나라에 그 친척이나 누구 한 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매출이 나에게도 다 인정된다라는 거 좀 이제 빠르게 넘길게요. 30년의 역사, 뉴욕 증시에 상장,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 성장할 5대 회사로 우리 경제잡지 포버스에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죠.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벨, TJX 다 아는 곳이죠. 거기에 어때요? 되게 자랑스러워 유산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527호로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순위는요, 정말 폭발적이에요. 7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도요, 딱 너무 심플해요. 건강식품, 다이어트, 화장품 세 가지. 근데 아까 회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50%를 넘게 영양제가 차지하고 있죠. 유산화가 좋다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 얘기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고르는 전문 서적에서 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셨죠? 네.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뉴트리션 선택 기준이 있다고요. 그죠? 여에스더가 이렇게 선택 기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까 서플리먼트와 이 영양제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3의 기관에 인정한 최고의 뉴트리션 PDR에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항생제 먹일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너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4,500명이 믿고 먹어요. 경기 한 번만 뛴다고 먹을까요? 그분들은 몸이 자산이죠. 그래서 전 세계 기록을 내야 되는데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PT를 또 넣었습니다. 황대현 선수 유산화 제품으로 체력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멋진 또 결과를 내었죠. 유산화 파운데이션으로 희망을 전하고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회사예요. 그러면 탄탄한 회사, 정말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탁월한 제품 보셨죠? 돈이 돼야 돼요. 돈이. 그래서 회원 가입으로 우리가 싸게 먹는 그냥 PC 회원인지 저희처럼 사업자인지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보상 플랜도 되게 심플해요. 5가지 특징. 너무 심플해요. 막 복잡하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하면 안 줄까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이런 회사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준다고 해서 다 이게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심플하고 내가 딱 가져갈 것들만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도 모셔오신 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유산화의 소실적의 20%니 얼마나 요거 피라미드 구조 있죠? 3%, 21%가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너무 공정한 20%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저는요, 진짜 너무 내가 늦게 시작했어도 제가 2년 동안 그냥 소비자형 사업자여도 다시 결단하고 나오니 이렇게 20%를 주니 내가 결단한 만큼 2년 동안 제가 루비라는 성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왔죠. 자영업 때는 상상도 못하고 아마 권리금을 다 그냥 송두리째 다 소멸이 됐을 텐데요. 타박타박 권리소득을 너무 받았다는 거죠. 왜? 저는 늦게 시작했어도 20%를 회사에서 너무 공정하게 줬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명의 소개로 시작이 됐죠. 저도 해독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초기 비용 투자가 카페 이렇게 키즈 카페 하나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유산화는요, 내가 해독하고 누구 1+1만 해도요 2+1 이렇게 3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주는 거예요. 백종원의 백다방이 얼마나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많아요. 그죠? 우리는 이 3개로 내 거예요. 내 거를 시작하는데 보세요. 2개 라인 성장하면요. 이렇게 700만 원까지 통장에 입금이 되고요. 2 라인은 성장하면 어때요? 또 3 라인 펼쳐야죠. 무한 깊이거든요. 그래서 3 라인을 또 성장하고 4 라인을 성장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추가 BC라는 걸 줘요. 우리 백종원이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유산화에 진짜 나의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무한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700, 800, 900 정말 공식처럼 나오는 이런 권리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추가 BC를 파트너 밑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월세가 200만 원이 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2만 원 가게를 다 유지한다 해도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 가족 건강 챙기는 게 끝이에요. 예. 그게 너무너무 진짜 부담이 없는 금액이죠. 이거 비즈니스거든요. 영양제만 내가 40만 원, 50만 원 먹어요? 그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많은 추가 비씨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 같은 사람만 찾으면 돼요. 즉 브랜드 체인지 애용하고요. 정보 전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곳에 오면요. 그냥 유니스타즈나는 성공 그냥 시스템이에요. 여기에만 그냥 함께 우리가 하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복제 축적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나는 부업자니까 시간이 없어. 한 명만 소개할게. 그래도 1년 뒤에는요. 1000명이 넘어요. 이게 나의 인프라인가요? 점점 나의 인맥이 다 들어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빨리 할래. 나는 2명씩 소개할래. 그랬을 때 1년 뒤 어떤가요? 배가 되죠. 그러면 2명이 아니고 3명, 4명을 소개해도 돼요. 무한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유니스타즈 그룹에도 이렇게 많은 스타님들이 계신데요. 가게 9개만 맥산다 해도 어때요? 월 1억이에요, 1억. 그게 5스타입니다. 이 모든 혜택이 근데 40만 원, 50만 원. 이게 월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나 우리가 B플랜을 준비하고 지금 부업자라면 뭐 하나를 지금 권리소득을 준비하는데 이게 지금 투자 비용이 이게 두렵다라면 더 큰 그림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월 1억.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자동 이체 맥스.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시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보너스 몇 번이나 받으세요? 무한이에요. 무한 이 또한.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에서도요. 유니스타즈라는 그룹에 오신 건요. 1,000원이에요. 1,000원. 내 손 안에 비즈니스 정말 클래식별 맞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마음만 있다라면 오롯이 교육을 완벽하게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30주년이어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다녀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결 보세요. 대단하죠? 여기 끝도 없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23년 아시아 컨벤션이 어디에서 개최된대요? 한국에서 개최된대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당연히 가실 거죠? 혼자만 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와 같이 가실 생각 하셔야 합니다. 진짜 바람 불 때 연날리를 했다고 이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늘 했던 아시아 컨벤션을 한국에서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요 앞에서 하는데도 못 가고 고민한다라면 3년 후, 5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근데 저는 먹고 쓰고 어느 것 못지않게 권리소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을 해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게 왜일까요? 저랑 같이 한 파트너님들, 저의 팀원들을 보니 저는 괜찮지만, 저는 누리고 있지만 파트너들이 아직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화 사업 진짜 되는 거거든요. 저 넷 아이 엄마예요. 그리고 경단녀, 저 나이도 많아요. 40이 훅 넘겼어요. 만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직업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결단만 하시고요. 유니스타즈 이 안에 내가 매일매일 그냥 오라는 이 시스템만 오면요. 진짜 돼요.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을 포기하고 시스템에 오기까지가 힘들었어요. 그게 저의 시행착오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결단하자. 유산화가 되는 사업인 걸 내가 보여주자. 그래서 저는 이그제 글룹이 에메랄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유니스타즈라는 이 그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에메랄드라는 게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먼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와보니 또 다음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모시고 오신 분들을 믿고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유데이 때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드레스 입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드레스 입혀주고 여행 가고 사진도 정말 여행 간 사진도 많은데요. 못 넣었어요. 예,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누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죠? 그런데 유산화 하나만 찾은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어느 금수저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나로부터 이 권리소득을 누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 월급 봉투 한 번만 봐도 우리 한 달에 한 번 후루룩 다 나가는 월급 봉투가 아니라고요. 그죠? 52주 주급을 받는데요. 엄청난 파이프라인이 이 안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막 아주 래퍼가 된 것 같아요. 다 쏙쏙 귀에 들어오셨죠? 예.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이 당연히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막 뛰어다녀요. 그 과정이 있죠. 유산화 사업도 정말 농부와 같더라고요. 씨를 뿌리고 비바람이 불고 겪어내면요. 정말 나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도 골드는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을 당연히 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를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나신 거예요. 근데 주저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5월에 아시아 컨벤션 기다리고 있죠? 유산화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성장을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